범삼 부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몸이 갈려 나왔으므로 결론을 통하여 하나로 합쳐야 자식이 생기고 비로소 가정이 성립한다. 가정이란 우주라고 하는 큰 집의 원리와 똑같이 여성과 남성은 결론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가정을 꾸리고 후손을 두어야 우주의 섭리대로 살림살이가 돌아간다. 여성은 바탕이요 공간이라면 남성은 운행이요 시간이다. 우주가 공간과 시간의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듯 가정도 여자와 남자의 상호관계로 돌아간다. 결론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은 수많은 남성 중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물론 자기를 제도해 줄 수 있는 상모습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팔자를 고친다. 어떤 남성을 남편으로 선택했느냐가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여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여성이라도 장군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군이 되고 장교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교가 되고 하사관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하사관이 된다. 여성을 바치려면 남성은 씨앗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거기에 맞는 토양을 찾아 씨를 뿌려야 농사가 잘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고 남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후보생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에게 프로포즈하여 허락이 떨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고 인생 최대의 은인을 만난 셈이다. 선천에서는 가정의 주인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종이었지만 후천에서는 여성이 주인이고 남성이 종이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내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여 충성을 다하고 보호하고 헌신하여 분골쇄신 자기의 도리와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은 자기개발과 능력의 향상이 오고 덕을 쌓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는 수술을 밟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인간을 완성하여 환웅이 웅녀를 사람으로 만든 것과 같이 또는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든 이브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듯이 아내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하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무한 책임사원이다. 아내는 남편이 도달한 이식의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만큼 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에 의해 길러지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 아내는 음식과 같이 남편의 정을 받아들이므로 남편의 카르마, 성질, 기질, 체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로부터 영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육체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은 어떤 남성의 정, 에센스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각하여 문란한 관계를 삼가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옵션을 거는 데 따라 아내는 거기에 순응하여 장, 필드를 만든다. 가정의 문제는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부의 윤리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로 운행되는 우주 성립과 운행의 이치에서 비롯된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에 있고 가정을 운행하는 것은 남성이 어떤 옵션을 거느냐에 있다. 가정을 운행하는 것은 남성이 어떤 옵션을 거느냐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남녀가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운행하는 거는 남성이 하는 거지. 돈 벌어 오고 뭐 하고 뭐 하는 거니. 돈 벌어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경제 문제도 해야 되고 영적인 문제도 돼야지. 봄삼 부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몸이 갈려 나왔으므로 결혼을 통하여 하나로 합쳐야 자식이 생기고 비로소 가정이 성립한다. 가정이란 우주라고 하는 큰 집의 원리와 똑같이 여성과 남성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가정을 꾸리고 후손을 두어야 우주의 섭리대로 살림살이가 돌아간다. 여성은 바탕이요 공간이라면 남성은 운행이요 시간이다. 우주가 공간과 시간의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듯 가정도 여자와 남자의 상호관계로 돌아간다. 결혼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은 수많은 남성 중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봉사하고 헌신함은 물론 자기를 제도해 줄 수 있는 상머슴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팔자를 고친다. 어떤 남성을 남편으로 선택했느냐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여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여성이라도 장군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군이 되고, 장교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교가 되고, 하사관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하사관이 된다. 여성을 밭이라면 남성은 씨앗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거기에 맞는 토양을 찾아 씨를 뿌려야 농사가 잘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고 남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후보생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에게 프로포즈하여 허락이 떨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고 인생 최대의 은인을 만난 셈이다. 선천에서는 가정의 주인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종이었지만 후천에서는 여성이 주인이고 남성이 종이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내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여 충성을 다하고 보호하고 헌신하여 분골쇄신 자기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은 자기개발과 능력의 향상이 오고 덕을 쌓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는 수순을 밟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인간을 완성하여 환웅이 웅녀를 사람으로 만든 것과 같이 또는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이불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듯이 아내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하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무한 책임 사원이다. 아내는 남편이 도달한 의식의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만큼 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에 의해 길러지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 아내는 음식과 같이 남편의 정을 받아들이므로 남편의 카르마, 성질, 기질, 체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로부터 영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육체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은 어떤 남성의 정, 에센스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각하여 물란한 관계를 삼가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옵션을 거는 데 따라 아내는 거기에 순응하여 장, 필드를 만든다. 가정의 문제는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부의 윤리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로 운행되는 우주 성립과 운행의 이치에서 비롯된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에 있고 가정을 운행하는 것은 남성이 어떤 옵션을 거느냐에 있다. 봄 3. 부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몸이 갈려 나왔으므로 결혼을 통하여 하나로 합쳐야 자식이 생기고 비로소 가정이 성립한다. 가정이란 우주라고 하는 큰 지부 원리와 똑같이 여성과 남성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제도가 되어야 가정을 꾸리고 후손을 두어야 우주의 섭리대로 살림살이가 돌아간다. 여성은 바탕이요 공간이라면 남성은 운행이요 시간이다. 우주가 공간과 시간의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듯 가정도 여자와 남자의 상호작용 관계로 돌아간다. 결혼 후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은 수많은 남성 중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봉사하고 헌신함은 물론 자기를 제도해 줄 수 있는 상머슴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팔자를 고친다. 어떤 남성을 남편으로 선택하느냐가 죄송합니다.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여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여성이라도 장군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군이 되고, 장교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교가 되고, 하사관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하사관이 된다. 여성이 밭이라면 남성은 씨앗이다. 여성을 밭이라면 남성은 씨앗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거기에 맞는 토양을 찾아 씨를 뿌려야 농사가 잘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고 남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후보생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에게 프로포즈하여 허락이 떨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고 인생 최대의 은인을 만난 셈이다. 선천에서는 가정의 주인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종이었지만 후천에서는 여성이 주인이고 남성이 종이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내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여 충성을 다하고 보호하고 헌신하여 분골세신 자기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은 자기 개발과 능력의 향상이 오고 덕을 쌓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는 수순을 밟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인간을 완성하여 환웅이 웅녀를 사람으로 만든 것과 같이 또는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이불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듯이 아내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하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무한 책임 사원이다. 아내는 남편이 도달한 의식의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만큼 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에 의해 길러지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 아내는 음식과 같이 남편의 정을 받아들이므로 남편의 까르마, 성질, 기질, 체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로부터 영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육체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은 어떤 남성의 정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각하여 놀라는 관계를 삼가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옵션을 거는 것에 따라 아내는 거기에 수용하여 필드를 만든다. 가정의 문제는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부의 윤리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로 운행되는 우주 성립과 운행의 이치에서 비롯된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이 있고 가정을 운행하는 것은 남성이 어떤 옵션을 거느냐에 있다. 2008년 4월 16일. 봄3 부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몸이 갈려 나왔으므로 결혼을 통하여 하나로 합쳐야 자식이 생기고 비로소 가정이 성립한다. 가정이란 우주라고 하는 큰 집의 원리와 똑같이 여성과 남성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가정을 꾸리고 후손을 두어야 우주의 섭리대로 우주의 섭리대로 살림살이가 돌아간다. 여성은 바탕이요 공간이라면 남성은 운행이요 시간이다. 우주가 공간과 시간의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듯 가정도 여자와 남자의 상호관계로 돌아간다. 결혼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은 수많은 남성 중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봉사하고 헌신함은 물론 자기를 제도해 줄 수 있는 상머슴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팔자를 고친다. 어떤 남성을 남편으로 선택했느냐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여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여성이라도 장군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군이 되고, 장교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교가 되고, 하사관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하사관이 된다. 여성을 밭이라면 남성은 씨앗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거기에 맞는 토양을 찾아 씨를 뿌려야 농사가 잘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고 남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후보생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에게 프로포즈하여 허락이 떨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고 인생 최대의 은인을 만난 셈이다. 선천에서는 가정의 주인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종이었지만 후천에서는 여성이 주인이고 남성이 종이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내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여 충성을 다하고 보호하고 헌신하여 분골세심 자기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은 자기 개발과 능력의 향상이 오고 덕을 쌓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는 수순을 밟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인간을 완성하여 환웅이 웅녀를 사람으로 만든 것과 같이 또는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이불을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듯이 아내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하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무한 책임 사원이다. 아내는 남편이 도달한 의식의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만큼 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에 의해 길러지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 아내는 음식과 같이 남편의 정을 받아들이므로 남편의 카르마, 성질, 기질, 체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로부터 영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육체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은 어떤 남성의 정, 에센스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각하여 문란한 관계를 삼가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옵션을 거는 데 따라 아내는 거기에 순응하여 장, 필드를 만든다. 가정의 문제는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부의 윤리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로 운행되는 우주 성립과 운행의 이치에서 비롯된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에 있고 가정을 운행하는 것은 남성이 어떤 옵션을 거느냐에 있다. 3. 부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몸이 갈려 나왔으므로 결혼을 통하여 하나로 합쳐야 자식이 생기고 비로소 가정이 성립한다. 가정이란 우주라고 하는 큰 집의 원리와 똑같이 여성과 남성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가정을 꾸리고 후손을 두어야 우주의 섭리대로 살림살이가 돌아간다. 여성은 바탕이요 공간이라면 남성은 운행이요 시간이다. 우주가
공간과 시간의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듯 가정도 여자와 남자의 상호관계로 돌아간다. 결혼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은 수많은 남성 중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봉사하고 헌신함은 물론 자기를 제도할 수 있는 상모심을 골라야 한다. 자기를 제도해줄 수 있는 상모심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팔자를 고친다. 어떤 남성을 남편으로 선택했느냐가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여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여성이라도 장군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군이 되고, 장교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교가 되고, 하사관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하사관이 된다. 여성을 바치라면 남성은 씨앗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거기에 맞는 토양을 찾아 씨를 뿌려야 농사가 잘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고 남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후보생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에게 프로포즈하여 허락이 떨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고 인생 최대의 은인을 만난 셈이다. 선천에서는 가정의 주인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종이었지만 후천에서는 여성이 주인이고 남성이 종이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내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여 충성을 다하고 보호하고 헌신하여 분골셋인 자기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은 자기 개발과 능력의 향상이 오고 덕을 쌓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는 수순을 밟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인간을 완성하여 환웅이 웅녀를 사람으로 만든 것과 같이, 또는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이브를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듯이 아내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하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무한책임 사원이다. 아내는 남편이 도달한 의식의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만큼 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에 의해 길러지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 아내는 음식과 같이 남편의 정을 받아들이므로 남편의 카르마, 성질, 기질, 체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로부터 영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남편은 아내로부터 영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육체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은 어떤 남성의 정, 에센스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각하여 문란한 관계를 삼가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옵션을 거는 데 따라 아내는 거기에 순응하여 필드, 장을 만든다. 가정의 문제는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부의 윤리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로 운행되는 우주 성립과 운행의 이치에서 비롯된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에 있고 가정을 운행하는 것은 남성이 어떤 옵션을 거느냐에 있다. 봄 3. 부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몸이 갈려 나왔으므로 결혼을 통하여 하나로 합쳐야 자식이 생기고 비로소 가정이 성립한다. 가정이란 우주라고 하는 큰 집의 원리와 똑같이 여성과 남성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가정을 꾸리고 후손을 두어야 우주의 섭리대로 살림살이가 돌아간다. 여성은 바탕이요 공간이라면 남성은 운행이요 시간이다.
우주가 공간과 시간의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듯 가정도 여자와 남자의 상호관계로 돌아간다. 결혼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은 수많은 남성 중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봉사하고 헌신함은 물론 자기를 제도해줄 수 있는 상모섬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팔자를 고친다. 어떤 남성을 남편으로 선택했느냐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여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여성이라도 장군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군이 되고, 장교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교가 되고, 하사관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하사관이 된다. 여성을 바치려면 남성은 씨앗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거기에 맞는 토양을 찾아 씨를 뿌려야 농사가 잘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고 남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후보생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에게 프로포즈하여 허락이 떨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고 인생 최대의 연인을 만난 셈이다. 선천에서는 가정의 주인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종이었지만 후천에서는 여성이 주인이고 남성이 종이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내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여 충성을 다하고 보호하고 헌신하여 분골서신 자기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은 자기개발과 능력의 향상이 오고 덕을 쌓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는 수순을 밟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인간을 완성하여 환웅이 웅녀를 사람으로 만든 것과 같이, 또는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이불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듯이 아내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하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무한 책임사원이다. 아내는 남편이 도달한 의식의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만큼 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에 의해 길러지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 아내는 음식과 같이 남편의 정을 받아들이므로 남편의 카르마, 성질, 기질, 체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로부터 영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육체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은 어떤 남성의 에센스, 정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 운명이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각하여 문란한 관계를 삼가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옵션을 거는 데 따라 아내는 거기에 순응하여 장을 만든다. 가정의 문제는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부의 윤리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로 운영되는 우주 성립과 운영의 이치에서 비롯된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에 있고 가정을 운영하는 것은 남성이 어떤 옵션을 거느냐에 있다. 홈3 부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몸이 갈려 나왔으므로 결혼을 통하여 하나로 합쳐야 자식이 생기고 비로소 가정이 성립한다. 가정이란 우주라고 하는 큰 지부의 원리와 똑같이 여성과 남성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가정을 꾸리고 후손을 두어야 우주의 섭리대로 살림살이가 돌아간다. 여성은 바탕이요 공간이라면 남성은 운행이요 시간이다. 우주가 공간과 시간의 상호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듯 가정도 여자와 남자의 상호관계로 돌아간다. 결혼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은 수많은 남성 중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봉사하고 헌신함은 물론 자기를 제도해 줄 수 있는 상머슴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팔자를 고친다. 어떤 남성을 남편으로 선택했느냐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여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여성이라도 장군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똑같은 여성이라도 장군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군이 되고, 장교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교가 되고, 하사관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하사관이 된다. 여성을 밭이라면 남성은 씨앗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거기에 맞는 토양을 찾아 씨를 뿌려야 농사가 잘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고 남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후보생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에게 프로포즈하여 허락이 떨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고 인생 최대의 은인을 만난 셈이다. 선천에서는 가정의 주인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종이었지만 후천에서는 여성이 주인이고 남성이 종이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내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여 충성을 다하고 보호하고 헌신하여 분골쇄신, 자기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은 자기개발과 능력의 향상이 오고 덕을 쌓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는 수순을 밟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인간을 완성하여 환웅이 웅녀를 사람으로 만든 것과 같이 또는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이불을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듯이 아내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하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무한 책임 사원이다. 아내는 남편이 도달한 의식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시기 수준에. 아내는 남편이 도달한 의식의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만큼 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에 의해 길러지고 영향받는 존재이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 아내는 음식과 같이 남편의 정을 받아들이므로 남편의 카르마, 성질, 기질, 체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로부터 영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육체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은 어떤 남성의 정, 에센스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각하여 문란한 관계를 삼가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옵션을 거는 데 따라 거기에 순응하여 필드를 만든다. 아내는 거기에
아내는 남편이 옵션을 거는 데 따라 아내는 거기에 순응하여 장, 필드를 만든다. 가정의 문제는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부의 윤리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로 운행되는 우주 성립과 운행의 이치에서 비롯된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에 있고, 가정을 운행하는 것은 남성이 어떤 옵션을 거느냐에 있다. 봄 3. 부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몸이 갈려 나왔으므로 결혼을 통하여 하나로 합쳐야 자식이 생기고 비로소 가정이 성립한다. 가정이란 우주라고 하는 큰 집의 원리와 똑같이 여성과 남성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가정을 꾸리고 후손을 두어야 우주의 섭리대로 살림살이가 돌아간다. 여성은 바탕이요 공간이라면 남성은 운행이요 시간이다. 우주가 공간과 시간의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듯 가정도 여자와 남자의 상호관계로 돌아간다. 결혼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은 수많은 남성 중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봉사하고 헌신함은 물론 자기를 제도해 줄 수 있는 성모숨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팔자를 고친다. 어떤 남성을 남편으로 선택했느냐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여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여성이라도 장군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군이 되고, 장교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교가 되고, 하사관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하사관이 된다. 여성을 밭이라면 남성은 씨앗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거기에 맞는 토양을 찾아 씨를 뿌려야 농사가 잘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고 남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후보생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에게 프로포즈하여 허락이 떨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고 인생 최대의 은인을 만난 셈이다. 선천에서는 가정의 주인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종이었지만 후천에서는 여성이 주인이고 남성이 종이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내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여 충성을 다하고 보호하고 헌신하여 분골쇄신 자기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은 자기 개발과 능력의 향상이 오고 덕을 쌓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간으로 성장 발전하는 수순을 밟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인간을 완성하여 환영이 웅녀를 사람으로 만든 것과 같이, 또는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이불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듯이 아내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하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무한 책임 사원이다. 아내는 남편이 도달한 의식의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만큼 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에 의해 길러지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 아내는 음식과 같이 남편의 정을 받아들이므로 남편의 카르마, 성질, 기질, 체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로부터 영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육체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은 어떤 남성의 정, 에센스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각하여 문란한 관계를 삼가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옵션을 거는 데 따라 아내는 거기에 순응하여 장, 필드를 만든다. 가정의 문제는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부의 윤리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로 운행되는 우주 성립과 운행의 이치에서 비롯된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에 있고 가정을 운행하는 것은 남성이 어떤 옵션을 거느냐에 있다. 이게 지금 남성 여성인데 지금 이제 영성 시대로 가면서
여성 주도 사회로 지금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선천에서는 가정의 주인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종이었다. 그리고 후천에서는 여성이 주인이고 남성이 종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또 일면 요 뒤에 우리 보면, 가정을, 기본을 이루는 것은 여성이고, 가정을 운행하는 것은 이제 남성이어야 한다. 약간 모순된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성이 이제 성리를 몰라서 그래요. 성리가 이제 이 우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바탕이 뭐죠? 음이지. 예. 그리고 거기 가득 차 있는 그 광명이 양이거든. 예, 양이죠. 음중 양이거든. 예. 예, 정중 동이거든. 예. 여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얘기한 소리예요.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이목이 나온 거예요. 아니, 몰란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깜빡하는 동안에 한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가정은, 원천님은 가정을 운행하고. 그럼 남성이 수도권인 어떤 사람인데, 옵션을 걸어야 돼요? 수도권인 사람인데, 지금 아니라고. 운행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옵션 걸지? 자기 소리 들으면서 살고, 몸동작 의식하면서 살고, 또 어떤 생각을 내는가 생명. 이식하면서 사는 거지. 그 옵션을 걸게 되면은 걸고 살게 되면은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 아니야. 유심의 인간이, 무심의 인간으로 바뀌어지면 그 벌써 분위기와 이게 확 달라질 거 아니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집안하고 엄청 차이가 나지. 완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식들한테도 강경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인격자로 대하고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것이 주도적으로 사는 거네요. 주인이 돼 사는 거. 가정에서고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뭔가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변화 중에 제일 큰 변화가 깨어있는 게 제일 큰 변화거든. 예. 그건 뭐가 보면 유심의 존재가 무심의 존재로 된 게 깨어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냥 무심의 존재라 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엄청난 그 정신력의 차이, 디멘션의 차이가 있는 거라. 완전히 차이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포용하는 에너지가 무심이라. 예, 맞습니다. 유심의 에너지는 나를 반대하는 놈은 죽여야 돼. 예? 상극이죠. 상극이라. 예. 그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도를 닦지 않은 사람은 상생이 불가능한 거라. 안 돼. 안 되는 거라. 결국은 이게 인간이 여기서 진보 발전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자멸할 수밖에 뿐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인간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지금 유럽에 지금 영국이 오만 행 같은 느낌이 들어. 오늘 또 테러가 났고. 예, 이래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만체스터 맞고 오늘 또 런던 브릿지 네, 또 테러가 났어요. 또 테러가 나가지고 뭐 여러 명이 죽고 다치고 이랬거든. 네. 이제 거기에 비해서 200년 전에 인권운동을 했던 불란서는 뭐야? 양대 진영 간의 싸움이 보수와 진보와의 싸움을 하지 않고 중도로에 있는 정권을 수립했잖아요. 네, 국민들이 선택해줬죠. 엄청난 일이거든, 이게. 네, 엄청난 일.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없었던 일이야. 네. 불란서 혁명과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영국은 말이요, 왕권이 계속 존속해 왔잖아요. 그렇죠. 불란서는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없었죠. 네. 단두대에 말이야, 목을 쳐버렸어, 임금을. 불란서 혁명. 그렇죠. 그런 나라가 결국 200년 후에 최고의 말이야, 그런 정권을 창출했다는 거. 그렇죠. 네. 좌도 아니고 예?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라는 것이 음과 양처럼 아주 서는 양극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적대적인 공생관계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그 적대적인 공생관계에서 둘 다 양쪽 다 품어낸 거니. 예. 나하고 주의 주장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나하고 틀리니까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것이 그게 이제 상극의 관계거든. 상극의 관계가 상성의 관계가 되려 그러면 이 도닦을 수밖에 없는 거라. 무심의 인간이 되어야만이 그러한 차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심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고 대립할 수밖에 없어. 유심에서는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대립 갈등 투쟁할 수밖에 없어. 생각이 이원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놈은 고약해. 나는 맞아. 그래 무심해서 보면은 그래 무심해서 봐야 우리가 자기가 말하는 소리가 들키게 되는 거라. 내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유심에서 무시했을 때는 자기가 깨어있는 상태. 그래 깨어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망상을 치우는지 다 알아. 예, 알고. 자기가 몸이 움직이는 거니 모가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수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부렸는지 어딘지 모르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 예. 깨어있으면 그렇거든. 그 잠들어 버리면 모르지 뭐 생겨. 그 깨어있음이란 건 뭐냐면 잠들었다가 깨어나는데 비유하면 돼요. 그런 정도로 잠들면은 뭐야 업어가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깨어나면 확하지 뭐 두두물물 확하지 뭐. 그와 같이 정신력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남성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가정을 이루는 부부 주체가 여성이 되느냐 남성이 좋은데 그런 남성이 됐을 때 그게 남성이 그 무심으로 사는 그게 됐을 때 그게 주도적으로 한다고 봐야죠. 남성이 이제 깨어나야만이 여성의 존재를 알아보지. 안 그러면 만들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게. 집에서부터가 민주주의가 안 돼. 공화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공화라는 둘 다가 서로 합병한 거거든. 양자가 다 합병한 관계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심이라는 그 공덕이 엄청난 큰 거지. 인간의 발전의 단계지. 이게 그렇게 큰 건지 인간은 모두 이해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 유심에서 무심으로 되는 것이 이게 큰 차원의 발전인 줄 몰라. 이게 그렇게 이해 안 되면 말이야 인간이 멸망한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니까. 근데 유심에서 무심으로 돼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자기의 문제, 인류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솔직히 유심에서 무심으로 될 수 있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뭐 다르게 될지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남성보다도 여성이 그 우위로 가는 그런 게 확연해지거든요. 지금 뭐냐면 고시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고시도 여성이 거의 50%인가 그 육박에 가고 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1등에서 몇 등까지는 전부 여자대. 사관학교를 보니까 여성을 뽑았는데 1등에서 몇 등까지가 저희 여성이더라. 또 이제 최근에 뉴스라든가 방송을 보면 주 앵커가 전부 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남성이 어디로 갔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체육대회 한다는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주체도 전부 여성이 전부 주도하는 거예요. 체육 담당하는 사람도 여성이고 동장도 여성이고 구청장도 여성이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이 전부 여성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노는 사람들, 춤추고 노는 사람도 남자 1명이면 여성이 9명이에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여자를 하나씩 끌어다가 일부러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남자를 하나 끌어다가 여자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체육 행사인데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 도적으로 깨어있음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하여튼
여성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아니, 그렇지 않죠. 이게 본질이 구조가 예. 음중양이야. 음이 밀이고 양이 나중이요. 음이 바탕이고 예, 이렇게 돼 있거든. 예, 예. 그 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늘이고 그 진공이. 진공. 예. 예, 예. 진공 가운데 뭐가 있냐? 그 본태양의 빛이 가득 차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음양이 포개적이 하나다. 예. 그러니까 허공은 제로라 하면은 빛은 하나다 이게. 예, 제로와 1이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제로가 바탕이 되니까 여성이 으뜸이지. 그 점을 알면은 이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책으로 쓰는 쭉 그 글로 쓰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잘. 그래서 그렇지.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아, 진짜로 이게 모든 분야에서 그 여성의 이렇게 어떤 위랑 뭐 위고 여성이 바탕 근본으로 깔려서 이렇게 주도해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체육대회를 가가지고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 대한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후천에서 지금 들어서는 서고 있어요. 지금. 깜짝 놀랐으니까. 예, 예. 아니, 그 체육 행사는 전부 옛날에 그 남성 위주 아니면 체육 행사는 특히 주체적으로 그걸 기획하는 사람들, 또 주도하는 사람도 전부 여성이에요. 다 남성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남성 있잖아. 원점을 하면 있어요. 볼때 그런 거. 남성은 모습이라니까 모습. 부지런히 해가지고 말이야. 안 그러면 쫓기 난다니까 집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참요. 왜냐면 여성이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탕. 예. 바탕이 우선이거든. 아무리 빛이라 그러지만 빛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 바탕이 없으면 빛도 말이야 그 기능을 발휘 못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여성이 상이다 이거죠. 그 이치적으로 그래. 뭐 이제까지는 좀 잘못된 거죠, 솔직히. 이래서 인구도 50대 50인데 장관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맨 남자들이고, 솔직히 구성비로 따져도 그렇게 50대 50이니까 이제까지는 솔직히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었던 어금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일종 까르마였지.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빌려왔던데, 이제 그렇게 사회가 변경하고 영성 시대로 가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는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합니다. 그 못 보던 풍경이 있어가지고 좀 남자를 보면 좀 이해하다. 그 희한한 게 돌아가네 이거. 이렇게 이제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 마치 중국의 누구지? 커제가 알파고한테 지고 난 뒤에 술 먹고 말이야. 잠도 안 자고 했다는 거랑 똑같은 게요. 왜 이렇게 변하냐. 이 세상에 뭐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질 수 있어? 인간이 완전 도구한테. 최고 부단인데. 도구한테 질 수 있어. 분하다. 분하기는 제 얘기를. 그러면 갖다 부르고 쓰면 되지. 아이고, 이 맹꼬이들이. 물길에 칼이 아껴서. 나 그거 보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응? 야, 사람이 이 무신본이 감각의 보드가 아니면 인공지능한테 위에 쓸 수가 없구나. 인간인한테 뚫리게 맞지 뭐. 두들기만 맨날 웃고 하냐. 맨날 자괴감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의 시대가 좀 더 앞으로 좀 더 시작이 되는데, 가정사회까지 말이야, 참 로봇가 다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청소고 뭐고 지금도 많이 되고 있지만 더 공장이고 뭐고 전부 다 그리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인간이 부려서 그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참 정말로 기가 막힌 대접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놈들이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그걸 아주 몰라. 저놈이 나타나가지고 내 일자리 뺏는 거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고정관념 선입관으로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나긴 뭘 큰일 나. 말쓰다 말쓰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저런 것 같아요. 저기 이번 책 제목도 저런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걸로 이제 자기로 삼았단 말이에요. 생각을 자기로, 유심을 자기로. 근데 웃긴 거는 자기보다 더 능력자가 나타났어. 생각으로 보면. 컴퓨터, 인공지능. 그러면 자기의 존재는 뭐야? 자기의 존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고정관념을 했으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기반이 다 없어지니까. 자기는 살 수가 없어. 살아갈 이유도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는 거야. 가치도 없고. 근데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로 변환되지 않으면 이 자기의 존재 가치, 자기의 그 존엄과 위대성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시대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시대가 오면.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그걸 폐기 조치해야 되지. 폐기 조치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물질이야. 그렇지, 물질. 나는 기계와 똑같아. 그렇지, 그렇지. 저놈한테 이런 걸 인정하는 그래, 거야. 예. 그게 데카르트 이후에, 데카르트가 언제야? 수백, 얼마 되나 데카르트가 도대체. 데카르트가 불란서 사람이지, 아마? 프랑스 사람이야. 프랑스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심에서 무심본위로, 생각에서 감각본위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할 거야, 멸종할 거야. 감각본위로 가서 그게 우리가 영성의 단계에 가지 않으면 멸종한다고. 멸종합니다. 유빌 하라라가 인간은 신이 되어야 한다. 그걸 신이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네. 우리는 이미 지금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그걸 지금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 대책을 공부하는 거지. 이것뿐이 없어요. 근데 그 대안을 공부하는 거야. 구하는 이것뿐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무의식적인 암묵 조치를 그걸 폐기해서 폐기 조치. 안 되게 됐어. 나는 감각한다고. 커제가 말이야, 저놈한테, 인공지능한테 지고는 말이야, 술 처먹고 말이야 하는 게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지. 그렇죠. 그게 대전제가 생각의 물질이라는 거야. 이걸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는 거. 요거를 인정해야 돼. 야, 이게 아주 대단한 거야. 그 이제 정신교육을 해야 된다, 영성의 개발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문제죠. 의식혁명이 되고, 두뇌 혁명이 되고, 정신혁명이 되고. 이렇게 깨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해석이 안 되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돌아봄이 유일한 방법인데, 유심에서 무심으로 건너가는 그렇지. 유일한 방법인데, 아직 세상은 몰라. 이 대도가 나왔는데, 유일한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나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또 자기 문제, 유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벌어지거든요. 선생님 그 유심 유제, 무심 무제, 그게 맞아요. 유심으로 살기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 사람이. 이 무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자멸의 길, 자기는 물론 뭐 인류는 자멸의 길뿐이 없으니까. 근데 그 방법이 유일하게 나온 게 돌아봄, 깨어있음,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모든 수행법을 다 해봤고 모든 방편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를 확인을 하니까 이길 뿐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야. 해봐가지고 솔직히. 그 신이 죽었다 하는 누가 이야기를 했나요? 니체가 언제 뜻하냐.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외부 우리 하나님이신 부처님 신이라고 외부에 생각하는 신이 다 이게 쓸데없는 신이고 결국 인간이 영적으로 높아져서 신의 존재에 가는 거예요. 그거 같아. 인내천 사상을 말해요. 네, 인내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지어도 될까요? 신을 섬긴다 해서 유심히 무심히. 그러니까 이미 지금 니체가 신이 죽었다. 니체가 어디 독일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유심은 말이죠. 성질로 보면 어떤 성질이요? 동물성. 물성이죠. 물성이죠. 네, 물성이고. 네, 물성. 무심이야말로 영성이지. 영성이죠. 무심이. 그거 확실한데요? 예, 확실해요. 무심이 영성. 신의 성질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예.
그게 있으니까 전체가 좀 쓰는 것 같아요. 예, 유심무심에 대해서 물성, 영성만 구분만 하면은 뭐 혼돈이 없지 뭐. 예. 시간과 공간의 개념. 근데 그런 말도 우리 이 자리에서 나 많이 통하는 말인데 밖에서 그런 말 하면 하려면은 엄청난 노력과 그 수고 없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을 멋지지도 않아요. 그렇지. 대부분의 의식도 있는 사람들한테도 말하고 막 못 먹지. 그거 못 먹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뭐 과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그 개념 자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시간은 뭐이고 공간은 뭐야 물어봐도 웬만한 사람은 다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예. 자기를 떠난 저 객관적인 상황으로서의 파악이 하지 자기가 포함된 그 시간 공간의 개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예. 질문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1번에서 2번, 3번 여기 지금 아주 그 본 공부의 전체적인 승리라고 하면 영성, 생각, 감각, 뭐 영성, 물성, 본질, 현상 이런 걸 전체를 전부 아울러서 자례 운해. 예, 자네 운해, 생각, 감각 이게 음양, 음양 해내 오시는데 음양 상극에서 음양 상생. 네, 상생으로. 유심 무심. 유심무심.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예, 너무 축약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써놔서 이거 아무리 그래도 머리에 잘 안 들어왔던 거야. 이제 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산을 보려면 산을 벗어나야 산이 보이지. 예. 산을 벗어나야 돼요.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옛날 보던 그 산인데 그 산이 아닌 기라. 딱 내 안에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소리 내가 10년 만에 소리 들으니까 난 성공한 사람이지. 한 명만 알아들으면 성공한 사람이야. 10년 만에 이거 알았네. 그 10년 만에도 안 게 다행이지. 무국의 개념, 태극의 개념. 그걸 이제 태극기의 개념도 사실은 인스타그램 무심. 그 태극기 개념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저 중간에 둥그런 가운데서 말이요. 태극이 청홍이 돼 있잖아요. 청홍이란 게 음양이 이게 하나다 이거를. 이 묘하게 서로가 이렇게 합해져 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허공 가운데 본태양의 빛이 같이 음내 섞여 있다 이게. 그걸 갖다 태극이란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극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과 이 좌측 우회하고 우측 아래쪽에다 천과 지거든. 천지가 하나다 이거요. 천지가 하나죠. 그 다음에 수와 화가 하나다 이요. 이게 왜 하나냐면 이게 서로 양극단이잖아. 그렇죠. 물과 불은 양극단이 원수고. 천과 지는 상과 하의 관계인데 어떻게 같으냐 이거지. 말도 안 된다 또 이거. 생각으로 하면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의 도리가 성리가 성품의 이치란 건 결국은 하나의 도리다 이게. 양극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다 이거지. 이것만 자정해버리고 돌아보면 하고 자정을 해버리면 공부 끝난 거지. 성리 연모를 통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해서만 가르쳐주면 그건 도통하는 일이지. 도통하는 일. 그것만 가르치면은. 지금 내 이 얘기는 좀 쉬워요? 태극기에 대해서? 통합니까, 제 얘기가?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천지라는 게 그 상하인데, 상하가 같다 이거지. 머리로 택도 없는 얘기고. 물과 불이라는 게 서로 말이야, 같이 존재 못하는데, 하나다 이 칸이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느낌으로 하려고 하면 뭐요? 유심으로서는 죽어도 아니고, X고, 무심이 돼야, 그렇다. 그렇네. 그렇게 돼야 이제 싸움이 끝난 인간이고,
포용하는 인간이고. 예. 인간에서 하나죠. 인간에서. 응? 천지가 응. 인간에서 하나죠. 사람이 감각을 활짝 열어서 하늘을 열면, 무심해서 하늘을 열면, 그 안에 땅이 그 하늘 안에 들어오면 천지가 하나죠. 사람에서 이 천지가 하나예요. 사람이 없으면 천지는 따로따로요. 이제 요 얘기, 천지에 대한, 천지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얘기했거든. 내면의 하늘 안에 땅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땅만 들어온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이 다 들어온다 이거지. 내면의 하늘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늘 가지만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도 몰라. 개념도 몰라. 저 로켓 쏘는 저 하늘인 줄 알아. 저거는 물질의 하늘이고 영성의 하늘이야말로 진짜로 이거는 본질의 하늘이거든. 본질의 하늘을 보면은 땅만이 아니라 일월 성신이 다 돌아버리지. 그러니까 천지가 하나다. 이 얘기는 물리학하고 다른 거지. 네, 그렇죠. 물리적인 현상에서는 현상에서 있으니까 물리학은. 그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자가 있고 따로따로지만 여기는 보는 자가 보이는 자거든. 도학과 이제 과학이 물리니까 과학이 다른 것은 과학은 현상의 세계만 보는 관찰자가 있고 관찰되는 자가 있어. 예. 주객이 딱 나눠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과학이고 과학적이고 이거는 주객이 일체가 된 상태에서 현상을 보는 거지.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똑같은 거지. 예. 그래서 저 바깥에 돼 있는 모든 나누어져 있는 천지 마무리 된 것이 자기 안에서 그대로 현상이 되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주가 자기 안에 있는 거라. 그 이게 소우주라고 하고 소우주가 안에 대우주가 있으니까 대소가 없어. 예? 대수 유무도. 예. 그 하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하늘 그러면은 밖으로 하늘만 쳐다봤지 내면의 하늘 이런 거에 대한 각성이라고 할까 하늘에 대한 개념 본질의 하늘에 대한 개념 그래, 지금 시작이야. 지금도 늦지 않아. 예? 뭐 늦었다 이런 소리 하는 건 전부 다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지금 아는 게 빠르다. 10년 걸려 했으면 아유 성공했다 이래야지. 아이고 10년 만에 겨우 알았네. 이건 뭘 확실히 모르는 사람 아니야. 아야 10년 해고도 내가 알았어 이 천만 다행이구나 이렇게 말해야 모르는 거지. 제대로 바로 깨친 사람은 그래 말하고 설 깨친 사람은 이거 10년 만에 겨우 했지. 야 시간도 많이 걸렸다. 뭐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모든 문제를 생각이 이루어진 문제를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를 현상의 세계를 생각으로만 그것을 재단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상에서 안 되는 것은 가상 공간을 해가지고 또 그 가상 공간에서 생각으로 그걸 재단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죠. 네. 그러니까 생각이 자네 본의로 하게 되면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네에서는 공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가상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돌린단 말이야. 과거나 미래.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번뇌망상. 번뇌망상이 되고 허구의 세계가 돼. 허구의 세계가 예. 그게 사람을 결국 정신병에 만들어.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런 걸 안 되고 정신병을 고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도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결국 약 줘서 일시적으로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그러죠. 예. 어제 산책하면서 느낀 건데 이
문제는 이제 두뇌의 문제잖아요. 그래, 준행 문제. 좌뇌, 유심본이, 좌뇌. 야, 그러면 문제는 두뇌의 문제인데 두뇌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두뇌 문제니까 딴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밖으로 뭐 사방팔방 모든 방편을 찾을 게 아니라 두뇌 문제는 두뇌 문제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치적으로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 여기 또 감각 개발을 통한 두뇌 혁명이라고 써놓으셨네 앞에. 그러니까 좌뇌본에서 우뇌본으로 뭐 이게 뭐 밝히신 게 유심본이 무심본이 이게 밝히신 게 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법은 야 이거를 너무나 당연한 두뇌 문제는 두뇌로 해결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를 내가 이제까지 관가를 하고 있었구나. 야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좋다. 제 두뇌 문제는 두뇌로 풀어야지 뭘로 모든 어떤 방편으로 풀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자네 운에 뭐 생각 감각 유심 무심 이렇게 밝혀주셔가지고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가까운 말이 있잖아. 뭐지? 가까운 말이? 유심무심. 아니, 유심의 존재가, 무심의 존재가 되기 위한 스타팅 라인. 네. 그게 뭐지? 옵션 돌아보 자기 옵션 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옵션이 안 걸린다, 그지? 에? 옵션이 걸리기 위해서는 뭐야? 초발심이 초월심이 돼야지. 네. 초월심이라고 하면, 이게 내가 지금까지 김어걸이 봉사했구나. 네. 그런데도 모르고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았네. 예, 그게 좋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고쳐야겠다.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초월심이거든. 예. 그렇게 하면 일상생활 중에서 늘 정신 차리고 살 거 아닌가. 예. 초발심이 되니 그러니까 이제 무심과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풀이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야. 해석이 안 돼. 아무리 읽어봐도. 예. 그런데 무심이라는 건 잠시 잠깐 아주 모르는 건 아니거든. 그래도 때때로 말이야. 생각과 생각의 사이에 잠시 정체된 그 무심이란 게 맛을 좀 알거든, 사람들이. 예. 그렇지만 그걸 도를 얻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 도를 얻었다는 건 언제 어디서나 그것과 통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걸 이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야. 어쩌다가 한번 얻었던 걸 지금 하려고 그러면 지금 안 되고 그렇잖아. 그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무심을 안 게 아니지. 작심삼. 예. 무심을 증득한 게 아니지. 그냥 증득이 예. 이 무심을 증득하게 하게 되고 유심에도 그 공덕이 있는데 무심의 큰 공덕이 말이야 위력이 어떤 건가를 개념으로도 몰라. 예, 거기에서는 잠시 잠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 그거 나 무심 알았다 그거 안 게 아니다 말이요. 그걸 언제나 부리고 쓸 수 있고 그 위력을 알고 써야 된단 말이요. 그 위력이란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 세상에 못 쓸 인간은 없다 이거지. 예? 못 쓸 인간은 없다.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인간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긍정할 수 있는 이 에너지. 그게 무심의 에너지거든. 예? 그렇지 않으면 포용이 안 되죠. 예. 그 무심이. 그러니까 이 무심이라는 것은 네가 알았던 무심 아닌 건 아니지만은 잠시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 무심이 아니고 언제나 떠나지 않고 너와 눈을 감으나 뜨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늘 같이 따라 묻는 무심. 그거여야 깨달았다 그러고 증득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위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걸 예? 들이게. 예. 그래야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지. 그렇지 않고 뭐 잠시 잠깐에 있는 무심 잠깐 아무 생각 안 났다. 그건 무심이라고 할 수 없어. 증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화를 못 누리는 까닭은 왜 그래? 원수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습니다. 예,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가 뭐
대립하고. 그런 동안은 막 만나 이기려고 하고 말이야, 막 속에 끓고 미워하고 말이야, 이랬잖아요.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그게 사라져야 항상 무심히 탁 자리 잡고, 골통 속에 탁 자리 잡고 있어야, 그게 아무렇지도 않지. 예. 그래야 그걸 이제 둥글다 말할 수 있지, 둥글다. 예. 둥글다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둥글원이잖아. 양극단이 두 개가 하나로 탁 돼가지고 하나의 원이 되거든. 그러니까 양극단으로부터의 이제 그 좁은 인간, 싸우는 인간에서 벗어나가야 평화로운 인간이 돼야 자기한테서 평화가 돼야 이제 이 세상도 평화가 가능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번에 불란서의 대통령이, 젊은 대통령이 말이야, 그 양극단 세력으로부터 중도가 됐다는 건 이건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 그렇죠. 불란서혁명이 한 100년, 1700년, 한 200년 돼요. 진짜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의 그 누구죠? 지금 트럼프가 그 기후 협약을 탈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메르겔이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 문제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공덕이네. 탈퇴를 하면 나쁜 놈 같아 보이지만은, 탈퇴를 함으로써 저놈들로 하여금 이전하지 않는 걸 갖다 심어줬다는 건 그것도 또 대단한. 의존하지 않겠다. 미국에 더 이상 그런 의존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던데. 그 지금까지 세상은 그 미국이 우야봉 노릇을 했잖아, 사실. 오야봉 나토. 우야봉하는 게 이제 나라, 이게 나라. 이제 너대로 살아라. 그 선언이 참 중요한 선언이라고 봅니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미국이 말이야, 이제는, 저만 잘 살라 한다. 이렇게 보질 않아,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니까, 그러면, 미국도 이제 새로운 체제로 가지만은, 이쪽도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그 상대 체제로 가야 되는. 나토는 아직 탈퇴를 안 했죠. 하여튼 기후협약을 탈퇴를 했어. 그 대단한 거야. 이제 이 해석은 기후협약을 탈퇴한다는 것은 다시 자기들은 탄산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든 어쨌든 간에 굴뚝 사람을 다시 일으킬 거다. 그래가지고 맘대로 뭐 해서 자기들이 뭐 제조업을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 맘대로 그 탄산가스를 보고 할 것이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기후협약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탈퇴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할 것이다 하고 이쪽에 이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트럼프가 이제 정책을 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그를 전제로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탈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판에 박히듯이 이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하고 거기에 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트럼프는 말이야,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게. 그래서 모두 위험하다, 이 칼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금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옛날 굴뚝사람 해가지고 뭐 마음대로 탄소를 발출하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우리는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저쪽 사람들도. 이거 마음대로 이 협약을 해서 이렇게 딱 일적으로 묶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두고 봐야죠, 우리. 근데 문제는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보다도 무심에서 나왔는 주장이냐 행동이냐 유심에서 나왔냐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유심 본의의 사람은 무심에서 나온 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 논리에 맞지 않는 거든. 그 논리에 맞잖아. 그러니까 못 믿어 저런 말은 못 믿는다 이거지. 아, 그렇지. 지금 현재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그 트럼프 나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된다고 봤던 사람이고 돼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거든. 왜 그랬냐 하면 나도 잘 몰라. 아니, 뭘. 영성의 차원이고 무심의 차원이기 때문에
무심을 갖다 말로 해버리면은 번역이 좀 틀리게 나와. 번역이 틀리고 또 그걸 말로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측면이 있어요. 예. 논리적으로 이유는 못 근데 들리나. 선생님, 어제 제가 그런 영화 같은 거 하나 봤어요. 가을, 뭐 영화인데, 잘 안 보는데, 응? 가을은 뭐지? 전설. 그거 어제 봤어? 제목만 알아? 그거 뭔 줄 알아? 그게? 맞아. 가을의 전설이야. 오, 이거 안 해요. 근데 뭐냐면, 근데 조금 앞에는 못 봐가지고, 나중에 그걸 파악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신 영성의 차원이냐, 생각의 차원이냐야. 뭐냐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버지가 살고, 셋 살고, 그 인디안하고 같이 이렇게, 인디안이 자기 아버지를 보호하면서 셋이 살아요. 근데, 이 막내가 나가서 어떤 자기 애인을 데리고 와.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육군 대령 출신이어가지고 군인이었는데, 이 세 아들이 그때 1차 전쟁 때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쟁을 알기 때문에 나가지 말으라고. 근데 세 아들이 다 전쟁에 갔어요. 가가지고 막내가 죽어요. 근데 막내가 애인을 데리고 왔었잖아요.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애인을 놔두고 갔거든요. 가지 말아기도 세 아들이 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내 이 애가 죽는다고. 근데 죽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살리려고 했는데 철조망에서 죽어가지고 그건 심장을 도려오더라고요. 심장이 주체라는 거 그거 알았어요. 뇌이 아니라 심장을 도려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갖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아들만 살아와요. 두 아들만 살아오는데 이 막내 애인을 이 둘째가 처음에 좀 사랑을 했었어요. 근데 막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또 큰 아들도 아주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 결혼을 선생님, 하고 그런 얘기는 판단 능력이 하고 너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기니까 좀 지루하니까 판단 능력이 몇 점만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무심일심인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거든요. 다시 이제 또 뛰쳐나갔다가 나가버리니까 큰 아들하고 이제 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큰 아들은 시의회로 도시로 나가가지고 시의원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치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 여자는 결국 그 둘째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러거든요. 근데 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나는 원칙과 원리대로 살았는데 너를 당할 수 없다. 근데 이 둘째는 완전히 그 소개가 어떤 열정으로만 돼서 자기 뜻대로 하는 놈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도덕 원리와 원칙대로 해서 무언가 해도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마지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이 자기 아내인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차지했잖아요. 마지막 동. 그 사랑도 못 받고 그렇다.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느낀 게 그게 그 어떤 명성에서 온 명성으로 사는 놈이고 이게 이놈은 무심해서 사는 놈이고 둘째 놈은 큰 놈은 원칙대로 세속적으로 생각으로 사는 놈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난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죠. 또 그게 사실이고. 그게 그렇게 맞습니까? 그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이래도 사는 데는 걸리적거리거든. 딴지를 건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기 보고. 그래. 예. 아무리 자기는 뭐 잘한다고 같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내 스님한테 확인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따나 만 사람 있지는 말이야. 이 원칙도 없고 말이야. 뭐, 예, 맞아, 막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거든. 예. 그게 이제 이 도판이 무심히로 사는 놈이지. 예? 선악이 구별이니, 이 선입관이 고정관념이 없이, 그때그때 다른 대로 말하는 거지. 아, 그렇게 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영화가 요새 나오니까 그런 영화가 옛날 나오는데. 영화, 옛날 영화. 옛날 나오게. 한참 된 영화 같아. 예. 그래도 하여튼 그런 영화가 조금 나와요. 예. 근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가 스님한테 이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다행히 진짜, 트럼프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내가 지금 그 얘기 듣고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영화에 그런 나레이션이 있다네요. 내면의 목소리를 명료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 목소리를 따르며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은 미쳐버리거나 혹은 전설이 된다. 난 그 말은 내가 못 들었는데, 아직. 영화에 그런 내레이션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막 사는 인간, 어. 그 사람이 이제 전설이 됐다. 내면의 목소리. 아.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가 흘러가나 보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을 전설이구나. 네, 그런가 봐. 가을에는 결실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윤리도덕도 없이 그냥 막 죽은 동생의 여자를 자기가 또 아내로 만들어.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건가 봐요. 그 옛날로 말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불륜이거든. 네, 안 돼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얘기도 있잖아요. 형의 부인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살게 돼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제도는. 그럼 제도적으로 있는 거고, 제도적으로 얘기는 시집을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라진 지 오래되잖아, 지금까지. 이렇게 형수 시시되더라고. 그 내면의 목소리가 있구나. 이런 나레이션이 영화에서 나오나 보다. 나는 그건 못 들었어. 이 중요한 게. 그렇지. 이게 내면의 목소리,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거든. 예, 그게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그게 풀리는 거라. 예. 그렇지 않으면 안 풀려지더라고. 그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다가 자기 생각을 관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95년. 둘째는 그런 놈이네. 봄날은 그런 놈이에요. 봄 공부 하던 놈이네. 그냥 영화요. 그냥. 영화인데, 허브 인간들이요. 영화인데, 그게, 이게 딱 머리에 오더라고요. 그러네, 저게. 그 영화가 원천님을 깨우려고 또 95년 90까지 봤어. 95년 영화가 또 20년 만에 또 차고. 네, 눈이 떴어. 이제, 영화 보시는 분들. 영화 평론가로 나가면 되겠다. 올해 이야기 좀 머리가 넣었었어. 찌어봤어. 기억정보, 인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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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당이,